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민주당의 급진적인 소장파 여성 연방 하원 의원 4인방이 최근 들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 이 보수적인 민주당 지도부와 사실상 전쟁 중이었다라는 소식은 지난주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또 갑자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끼어들면서 인종차별 논란으로 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째 민주당 소장파 4인방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인종차별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민주당 집안 싸움에 이렇게 굳이 끼어든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충분히 그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끼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렇겠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즉흥적으로 끼어든 것도 아니고요. 감정적으로 끼어든 건 더더군다나 아니고 굉장히 그 나름대로 계산한 끝에 좀 뛰어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당이 굉장히 좌파적이면서 이민자 집단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백인 보수층, 트럼프 대통령의 주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백인 이 보수층이 느끼는 어떤 안정감을 파괴하는 이질적인 집단이다 하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느낌이 강하고요. 지금 그 CNN에 나오네요. 지금 이 소장 4인파, 네. 민주당 진보파 4인방 여성 의원들 나와 있는데, 어제 기자회견하는 장면이네요. 그렇죠. 어제 네. 나왔죠. 근데 이 보면 뭐 이란 오마르 지금 그 연방하원 의원 모습이 나오는데, 흰 터번이라고 뭐 이 터번 같은 그런 모자를 쓰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외모부터 뭐라고 그럴까, 이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전형적인 백인은 아니죠. 예, 백인도 아니고 예, 좀 미국에서 이렇게 예전부터 봐왔던 그런 이제 외모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눈에 확 튀는 건 사실인데요.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그 이 4인방이 또 굉장히 진보적이고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각을 세우면서 이 좀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일요일 그리고 어제 월요일 잇따라 민주당 소장파를 공격하는 트윗을 날렸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런 의도가 뚜렷이 드러납니다. 소위 진보적이라는 이들 민주당 소장파 연방하원 의원들은 이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하고 그런 나라들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인데, 이 세계에서 가장 힘있고 위대한 미국에서 미국 정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들은 그들이 태어난 나라로 돌아가서 그 잘난 정부들부터 너희들의 오리지널 국가의 그 정부들부터 제대로 고치고 나서 돌아와서 미국 정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말 있으면 해라. 너네가 태어난 그 나라 정부가 지금 말도 아니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태어난 나라는 정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서 당장 떠나가야 할 것 같은데, 아마 당신들이 떠난다고 하면 낸시 펠로시가 너무나 행복하게 공짜 티켓을 당신들을 떠나갈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최근에 그 민주당의 어떤 내부까지도 싸잡아서 낸시 펠로시가 이 4인방 때문에 지금 아주 골치 아파하는 것을 또 싸잡아서 이렇게 조롱하듯이 트윗을 했고요. 이 트윗 때문에 난리가 나고 막 반발이 일어나자 어제 또다시 트윗을 날렸는데요. 이 극단적이고 과격한 이들 좌파 연방하원 의원들이 언제 우리 국가에,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대통령에게 거친 언어로 모욕한 것을 사과할 것인가. 그동안 이 미국을 모욕했고 미국 대통령을 모욕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 좌파 정치인들과 그들의 끔찍하고 역겨운 행동에 화가 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 국가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건 역시 백인 보수주의자들의 어떤 애국심이라고 할까, 그런 걸 건드리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론한 건 역시 미국의 파워가 막강한 유대인들, 주이시들을 역시 그 염두에 둔 그런 네. 이제 그렇죠.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지금의 이 논란,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인 어떤 그 판단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지금 모든 언론들이 이 얘기에 지금 결국 그 빠졌어요. 네. 결국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이 논란이 결국 모든 이슈를 지금 잡아먹고 있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이게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연속 네. 굉장히 강력한 네. 맹공을 펼치고 있단 말이죠. 민주당 소장파 4인이 이걸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기자회견을 열고 네.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어제 기자회견 모습이 바로 그 장면이었고요.
이란 오마르 그 연방하원 의원이 탄핵까지 주장했어요. 근데 생각해봐야 될 게 지난번 이 시간에 그 소장파 4인방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민주당의 지금 이 소위 진보파들, 이 소장파들은 민주당에 대한 그렇게 강한 뭐랄까 애당심이랄까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네, 미국이 네. 양대 정당 제도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보를 대신할 정당이 없다 보니까 민주당에 들어간 어쩔 수 거죠. 없이 민주당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동안 이 민주당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민주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부터 바꿔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강하게 투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 소장파들, 이 진보파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공격이라고 그럴까요? 탄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떤 세력 대결 구도가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소위 진보파들 이들은 오히려 탄핵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그 좀 인종 차별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뉘앙스를 강하게 주는 이런 그 트윗을 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탄핵까지 이제 거론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이란 오마르, 러시다 트라이브, 아이아나 프레슬리 이 네 명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뉴욕 브론코스 출생인데 푸에르토리코 2세 그렇죠. 2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들이 푸에르토리칸이고 본인은 뉴욕에서 태어났고요. 이란 오마르가 이제 소말리아 모가디슈 출생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무슬림이고요. 1992년 10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도착해서 1995년 13살 때 망명이 허용돼서 이제 미국 시민권자고 러시다 트라이브는 미시간 연방하원 의원인데 팔레스타인 이민자 가정 출신 역시 태어난 곳이 디트로이트입니다. 미시간 디트로이트 출생이고요. 이제 팔레스타인 이민자 가정의 2세고요. 아이아나 프레슬리는 이제 매사추세츠 연방하원 의원이고 오하이오 신시내티 출생인데 이 사람은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자란 전형적인 미국 중부 흑인 가정의 그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란 오마르밖에 없고요. 나머지 사람은 다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들입니다. 다만 근데 자신의 부모들이 이민 1세고 이 사람들은 다 이민 2세인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희 나라로 떠나라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언론들에 의해서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옐로틱하게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 사실은 거기에 들어맞는 사람은 이란 오마르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돌아갈 나라도 없고 근데 어찌 됐건 간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오마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It is time for us to impeach this president for openly violation his constitutional oath. The eyes of history are watching us in this pivotal moment.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공개적으로 자신의 헌법적인 그런 어떤 그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이 대통령을 우리는 이제 탄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중대한 시기에 역사의 눈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탄핵을 주장했고 이 아이아나 프레슬리 흑인 그 4인방 중에 이제 흑인이죠. 이 사람은 어제 기자회견 중에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백악관 점유자라고 불렀습니다. 계속 그렇게 불렀어요. The occupant of White House. 백악관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지칭할 때마다 The occupant of White House라고 그랬는데 He's seeking to marginalize and silence the women.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어떤 증오 여성들에 대한 그런 그 편견을 자꾸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이란 오마르 같은 경우는 오마르는 미국을 증오한다는 그 트럼프 주장 이 주장에 대한 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일축했습니다. 나는 엔타이 아메리칸이 아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을 퍼뜨리고 있다. 그래서 이 4인방들을 보면 어제도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원색적인 어떤 비난을 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그 헌법에 위배되고 있다든가 여성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든가 그런 어떤 이 문제점을 좀 부각시키는 이제 그런 차원의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 강경한 것 같지만 사실 보면 낸시 펠로시라든가 이런 어떤 민주당의 전형적인 정치인들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맹공을 가하고요. 이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나름대로는 논리를 세워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뭘 잘못했고 무엇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것을 좀 설명하는 그런 좀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어제 저 지난주에도 우리가 네.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제 민주당은 지도부층과 이 네. 4인방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좀 반목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그냥 어떻게 보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이러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더 싸움을 중단하고 반 트럼프 전선을 함께 지금 만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뭐 그럴 수밖에 든단 없죠. 말이에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뭐 아무리 내부적으로 싸움을 해도 외부의 적이 또 공격해 오면 일단은 또 싸움을 멈춰야 되는 게 그게 뭐 자연스러운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이 소장파 4인방의 싸움이 일단 휴전이 된 상황이고요. 예. 모두가 공공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장파 4인방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공세를 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유명한 구호를 이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너무나 유명한 말인데 이 말을 Make America White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을 다시 하얗게 만든다. 그러니까 결국 백인들만을 위한 미국으로 만든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점을 지금 꼬집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방하원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하원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이 잘못된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규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그런 이제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하는데 오늘 중에 아마 채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민주당이 그 내전을 멈추고 지금은 또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감각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민주당의 소장파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후폭풍이 거세다는 걸 모를 리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아예 이런 트윗을 날릴 때는 그의 정치적인 계산이 좀 깔려 있다. 그렇죠. 뭐 깔려 이렇게 있죠. 저희가 네.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계속 CNN도 이 소수의 여성들이 계속 지금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고 또 소장파 4인방이 어제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뭐 대통령으로서 통합의 정치라기보다는 철저하게 디바이드 앤 룰 그래서 분할해가지고 내 편과 네 편을 나눠서 내 편을 결집시켜서 그 힘을 가지고 뭐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이런 전략인데요. 그 전략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 중산층 또 중산층 이하 백인 서민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지지층으로 이제 끌어모으려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유대계 주이시들의 이제 지지까지 얻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민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민자들은 당연히 뭐 이민자 편을 들 것 같지만 또 이민자 중에서도 이미 그 시민권을 따서 미국에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또 보수가 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좀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 정치에서는 지금 이 21세기 지금은 어떤 내용보다도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 우리가 전부 다 미국인이긴 하지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백인들 눈으로 볼 때 이렇게 그 민주당을 대표한다는 이 소장파 4인방의 기자회견을 아마 어제 CNN도 그렇고 대부분의 방송들이 라이브로 보여줬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보면 미국인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자신들이 생각하는 미국인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미국인 같은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CNN에 이 패널도 출연한 걸 보면 역시 뭐 머리에 터번을 쓰고 출연한 그런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떤 그런 이미지 그래서 민주당이 예전의 민주당이 아니다 이런 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은 이미 이렇게 소수계 그리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좀 장악됐다 또 장악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려는 의도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민주당 지금 그 대선 경선도 한창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제외하면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또 카말라 해리스 이런 유력한 후보들이 죄다 진보파들입니다. 그래서 이 진보파들은
지금 소장파 4인방과도 굉장히 좀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민주당 전체가 굉장히 진보적, 좌파적으로 좀 가고 있는 분위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강력하게 부각시키는 그런 작전으로 이번에 좀 노골적으로 도발을 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그 트윗도 날렸어요. 이 민주당의 약점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민주당이 결국 좌파적으로 가고 있다. We will never be a socialist or communist country. 우리는 절대로 이 미국은 절대로 이 사회주의나 또는 공산주의 국가는 커뮤니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글을 이 트윗에 올렸습니다. If you are not happy here, you can leave.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미국이 네가 만족스럽지 않고 해피하지 않으면 그럼 네가 떠나면 되지. 결국 이제 한국말로 하면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지.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죠. 근데 그런 얘기인데 결국 이걸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는 민주당은 상당히 달라졌고 그런 메시지를 백인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소셜리스트가 지금 주도하는 그런 정당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건데 글쎄요. 지금 나타나는 상황을 놓고 볼 때 지금까지는 뭐 이제 막 도발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전략이 먹혀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편으로 볼 때는 좀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이렇게 상황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사람들의 심리 한 구석에는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는 그런 것에 또 은근히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미국에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레드 컴플렉스랄까 또는 어떤 이 이민자들 어떤 테러라든가 이런 그런 컴플렉스를 좀 자극하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네. 아무튼 참 근데 그렇습니다. 고백 투 유 컨트리라는 말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얘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만든 민주당 내 내분도 좀 문제가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결국 네. 그 말 자체는 사실 뭐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어떤 말이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치인이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표로서 아마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과연 미국인들이 미국 유권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할 것인가 거기에 달리지 않았나 싶은데 뭐 내년 11월이니까 아직 시간은 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아마 이런 식으로 싸움을 걸 것 같고 그럼요. 예, 앞으로 결국 계속 할 거예요. 예, 이런 그 논란이 어떻게 연결이 계속 그 진행이 될지 우리는 아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